글쎄, 참 요번에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거는 그냥 너무나도 기가 막힌 행동인데, 결국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는 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자기네가 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한국이 북한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여건이 국제적으로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냥 몽리부리기를 한 거다,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한국에서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좌파들까지도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의 이런 대북 굴종적 태도를 이제는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굴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안 되고, 당당하게 대응하면서 나가야만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아주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대단히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에서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는 거를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참고 왔는지 참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면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거는 취소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에게 훨씬 더 큰 거를 기대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고한 것이고 우리의 생존 근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의 그런 현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저렇게 불평을 퍼뜨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대단히 경색돼 있으니 좀 당분간 자제하자, 그런 거라면은 그런 거는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그런 법은 절대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과거에 군사 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정말 목숨 바쳐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유민주, 인권,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자유, 민주, 정의,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자기의 모국을 조금이라도 보다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세계의 바람을 불어넣는 일을 갖다가 이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북한 체제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 정치범 수용소, 또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절대 존엄 해가지고 3대 세습을 하고 하는 이 체제를 그냥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종북 좌파 정권입니다. 지난 총선 시기에 이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 정권은 종북 좌파 정권이다라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에이 설마 그러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해가지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전부 감옥에 쳐넣는 그런 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야,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건 종북 좌파 정권이로구나,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통일은 공산 통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런 법을 제정한다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자기의 묘혈을 파는 그런 악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60%가 된다. 그래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정의, 인권, 이런 우리의 가치가 저 절대 존엄 김정은에 의해 가지고 혹독하게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은 이 법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걸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절대로 공산 통일을 지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통일은 성경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변화가 돼야죠. 우리가 직접 풍선을 날리지는 못하더라도 탈북자들이 풍선 날리겠다고 하는 것을,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교회가 침묵하는 건가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시국회관에서 설교를 하면은 꼭 교인 중에 두세 명이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파와 좌파로 쫙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소신 있는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교회 연합이라든가 이런 연합기구가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독교인 개인들은 행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념을 가진 목사님들, 또 기독교인들,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탄탄하게 결속을 해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행동을 대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정말 보호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책임이 우리 어깨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속하고 행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만 1,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서명 숫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이것을 설사 이 법이 제정된 다음이라 하더라도 이 서명운동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정 반대 운동이 아니라 악법 폐지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왜 필요하냐? 이 운동이 강력하게 만들어져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으로 이 서명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서명운동에 좀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하고, 그런 밑으로부터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는 이 일에 아주 전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